내담자분들의 정보들이 겹치고 겹쳐서 공통되는 그런 한 가지 분모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1순위로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얘기를 들은 것 중에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가 저한테는 K가장이에요. K가장, K엄마 이런 분들이 되게 안타까운데, 자기가 가장이라는 그 이름 아래 힘들고 나약하고 그런 마음을 표출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너무 응급 상황인데도 막 울면서 어디에도 하소연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한테 이제 K 엄마들 자식이 아프면 그렇게 희생하면서 자식한테 이것저것 만들어주고 남편한테 이것저것 만들어줘 하는데 정작 본인한테 너무 못해요. 그 마음이 잘 지내면 지낼수록 이 병은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면역 관련된 질환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왜 아프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질문을 많은 분들한테 하고 있거든요. 본인은 사실 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면역 관련된 질환은 사실 치료제도 없고 평생 가져가야 하는 불치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병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다큐멘터리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읽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낸 공통 분모가 있어요. 이제 제가 계속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겹쳐지는 정보가 있고,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4년, 5년 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거의 상담을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그 매일매일 상담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 내담자분들의 정보들이 겹치고 겹쳐서 공통되는 그런 한 가지 분모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1순위로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병을 발병하게 된 계기도 제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시기였을 때 스트레스가 발병이 됐고요. 저희 아버지도 저랑 같은 병이거든요. 아버지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스트레스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그 순간에 이 병이 발병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저희 가족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저한테 이제 줌 미팅을 하거나 이렇게 블로그에 댓글 다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거의 매일매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줌 미팅을 하면서 상담했을 때도 여러분은 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혹시 그게 스트레스 때문이 아닌가요? 라고 말하면 웃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분들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았던 인생 중에서 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그 순간에 이 병이 알 수 없게 발병이 되었고, 그리고 그런 치료 과정에 있는 분들이 저와 이제 줌 미팅을 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혹은 댓글에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이 병이 재발이 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다른 댓글 중에서는 제가 혹시 그 병이 발병됐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요? 라고 물어보면 모두들 하나같이 다 스트레스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제가 이 병을 앓고 이제 명상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스승님, 영국인 스승님이 이제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어요. 어떤 다큐멘터리를. 이걸 한번 봐라. 너랑 같은 비슷한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의 얘기다. 이제 미국 저널리스트의 얘기였는데요. 미국 저널리스트인데 너무 잘 나가고, 진짜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주 젊고 영리한 저널리스트 분이 알 수 없는 자가 면역 질환, 저랑 똑같은 궤양성 대장염에 걸려서 이 병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추적을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어요. 결론이 뭐였게요?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언론인으로서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그분이 이 병이 발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으로 저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어요. 남들도 다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런 것들은 세상에 다 한 번씩은 겪는 일인데 왜 너만 이렇게 유난을 떠니, 너만 왜 이렇게 괴로워하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상황은 본인이 아니고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어요. 본인이 속해 있는 포지션, 본인이 생각하는 지금의 상황,
그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약간 우울증이랑도 비슷하거든요. 우울증 환자도 뭐 힘내, 뭐 긍정적인 생각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언이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뭐 자살하시는 분, 내가 봤을 때 그냥 회사만 그만두면 되는데 왜 굳이 자살까지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이 아니고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은 우리의 그 면역력이 우리를 공격하는 병이잖아요. 이렇게 알 수가 없는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경우는 환경적인 영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환경적인 영향이라는 걸 알게 된 거는 사실은 그 병원에서 레포트를 받아요. 이렇게 제 병에 대해서 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 병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경적인 얘기를 거기 언급을 하시거든요. 근데 환경이라는 게 화장실이 더럽고 뭐 이런 환경이 좋지 않아서 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라온 환경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읽은 책 중에 이 책이 너무 좀 저한테는 너무 잔인하고 충격적이라서 읽다가 도중에 그만둔 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4살 이하의 어린아이, 만 4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이 책은 미국에서 온 책입니다. 미국 통계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제 정신과 상담하시는 분께서 이제 역추적을 했어. 아이들 4살 이전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성장을 한 이후에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책에서. 그래서 뭐 그 책에서 보면 막 케이스 스터디로 뭐 성적인 학대를 당한 친구, 뭐 가정 폭력을 당한 친구, 뭐 이렇게 뭔가 4살 이전에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가 성장하면서 어떠한 병력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되게 10년이 넘는 추적 조사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도 4살 이전에 어떠한 환경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책이 나와요. 근데 그 케이스 스터디가 너무 잔인해서 제가 읽다가 울면서 그걸 중단했어요. 알겠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이 책 너무너무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미국 책에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책인데요.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인데요. 이제 2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어요. 이제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친구와 어떤 이제 마을에서 이제 좀 가난하고 좀 힘든 상황에 처한 친구들이 환경적으로 이렇게 같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을 때 이 친구들이 겪게 되는 병력에 대한 조사가 나오거든요. 그 병력에 대한 조사가 그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친구들이 자란 그 친구들이 훨씬 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릴 확률도 높고, 정신적으로 힘들 확률도 높다라고 그렇게 통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확률일 뿐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책에서는 확률적으로 그런 불우한 환경에, 좀 어렵고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이 그런 확률이 좀 더 높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도 있어요. 무슨 책 읽으면 첫 번째 구절에 다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힘들면 다 이제 몸에서 병으로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완전히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의사 선생님 무슨 뭐 근거도 없어, 그 의사 선생님 쓴 글 보면. 근데 그게 저는 이제 너무 많은 책을 읽어서 조금의 이해가 가는 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염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몸에서. 염증은 모든 병의 그 발병의 원인이에요.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외상을 당하거나 뭐 사고가 당한 게 아니고서는 모든 거는 다 염증이거든요. 감기도 심지어 염증이고, 아토피도 염증이고, 암도 염증이고, 당뇨도 염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 시작된 어떠한 그런 힘든 상황이 몸에서도 어떻게든 티가 나 있다 라고 말씀을 하려고 하셨던 게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결 방법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는 그래도 힘들다고 얘기를 하세요. 보통의 건강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하소연을 합니다. 남편한테, 아내한테 나 오늘 이래서 힘들었어, 좀 아팠어, 좀 괴로웠어,
혹은 전 소셜미디어만 봐도 아 이래서 다쳤어요, 여기가 아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아 뭐 이렇게 징징대, 왜 이렇게 나약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다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래서 가족인 거고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인 거고요. 그거를 건강하게 마음을 잘 터놓고 얘기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조차도 안 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내가 이걸 얘기해서 뭐해, 나의 약점만 얘기하지, 이걸 말해서 뭐해, 가족들만 더 힘들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블로그에 거의 매일매일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어떤 분들이 뭐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식단은 어떻게 할까요, 혹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가족이 이해를 해주지 못해요 하면 거의 저는 긴급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거의 4년 넘게 이제 얘기를 들은 것 중에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가 저한테는 K가장이에요. K가장, 뭐 K엄마 이런 분들이 되게 안타까운데, K가장 분들은 자기가 가장이라는 그 이름 아래 힘들고 나약하고 뭐 그런 마음을 표출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가족들한테 어차피 얘기하면 짐밖에 안 될 거고, 와이프한테 얘기하나, 아이한테 얘기하나, 그리고 부모님은 더더욱 절대 알아서는 안 되고, 혼자서 막 우시면서 화장실에서 글을 쓰세요. 너무 괴롭고 너무 죽겠고 너무 응급 상황인데도 막 울면서 이제 어디에도 하소연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한테 이제 글을 쓰세요. 왜냐면은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를 하니까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도 너무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K 엄마들 자식이 아프면 그렇게 희생하면서 자식한테 뭐 이것저것 만들어주고 남편한테 이것저것 만들어줘 하는데, 정작 본인한테는 너무 못해요. 제가 뭐 이거 식단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면 가족들 음식 챙기느라고 본인 음식은 잘 못 먹는다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이제 제가 최근에 들은 건데, 아이들 영양 상태가 이제 어른 영양 상태보다 훨씬 좋대요. 아이들은 누가 챙겨주니까, 그러니까 병에 걸려도 잘 챙겨 먹으니까 회복률이 굉장히 빠른데, 어른들은 그렇지가 않대요. 누구를 챙겨주고 누구를 이렇게 뭔가 서포트 해주느라 본인은 잘 챙겨 먹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꼭 가까운 사람한테는 꼭꼭꼭꼭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정말 극복이 안 된다, 너무너무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상담을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 병을 발병했을 때 저의 그 연구원 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병은 정신적인 것과 같이 오는 병이니까 정신과 상담도 같이 꼭 해라. 이 병은 그냥 혼자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병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예요. 저는 실제로 공황장애가 있었고, 공황장애를 명상으로 잘 다스려서 이렇게 좋은 케이스인데, 너무너무 힘드시면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감사해야 할 것,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히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추천하는 책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오따님의 책인데요. 오따님이 이제 그런 우리나라 분들의 성향 있잖아요. 뭐 완벽주의 성향, 수치심에 대한 그런 얘기를 이제 재밌는 얘기로 잘 풀어주셨어요. 정말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뭔가 자신의 취약한 점이나 약점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병은 그렇게 털어놓고 상대방한테 이해를 구해야지만 이 병이 점점 나아지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서 도움이 된다면 그 책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다른 책은 브레네 브라운의 책을 추천할게요. 이분은 이제 취약성, 수치심에 대한 거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글을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뭐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이제 그분은 정신과 전문의니까 더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요,
나랑 잘 지내면 지낼수록 나 맺는 그 마음이 잘 지내면 지낼수록 이 병은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재발하는 일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스트레스랑 너무 맞닿아 있는 병이다 보니까 나와 잘 지내고 스트레스를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이 병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스트레스를 다루는 걸로 명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본인의 방법대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이 병을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콘텐츠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모두도 하쿠나 마타타. 그럼 안녕.